반갑습니다. 정답원입니다. 3월 모의고사 총평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총평 영상을 메가스터디 온라인 오기 전에 또 계속 찍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 감상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시험장 가서 본 게 아니니까 뭔가 총평 그러면 조금 마음에 걸려가지고 표현을 좀 바꿔볼게요. 자, 시험 점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기대하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따뜻한 위로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저는 우리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정신개조 이런 걸 목표로 주로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자, 정신승리하지 말고 세계관을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부터 쭉 들려드릴 건데요. 그 세계관 설정에 관한 이야기 이걸 해드리고 주요 문항 리뷰 궁금하실 거예요. 간략하게 들려드리고 3월 모의고사 이후에 공부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하고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세계관 설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은 유독 확률과 사실을 기반으로 자꾸 말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통계 보니까 3월 모의고사 점수가 거의 수능 점수랑 뭐 거의 연동이 있더라. 오히려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 뭐 이런 데이터를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성적을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 데이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데이터에 휘둘리지 말고 저 세계관 자체를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을 믿는 방향으로 잡아주셔야 되고 최소 수능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자, 이 큰 틀 속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3월 모의고사 점수 중요하지 않죠?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모의고사 점수가 뭐예요? 난 이게 궁금해. 뭐가 중요해요? 선생님, 육모는 평가원이니까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수미잡? 수능 미만 잡이다. 아니, 육모 못 봐도 돼.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모의고사가 여러분 입장에서 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3월 모의고사 점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그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그 점수를 받은 다음에 뭔가 감정의 등락폭을 크게 겪으면서 공부에 지장받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아니, 중요한 시험 아니니까 뭐 점수 이래도 돼 라면서 정신승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을 좀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3월 모의고사 전에 올렸던 3모 대비 캐스트에서 3월 모의고사 대비를 좀 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돌이켜 봅시다. 진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1, 2, 3월 뭐 앞에 뭐 11월에 공부했을 수도 있죠. 12월에도. 자, 진정으로 최선 다했으면 이번에 본 3월 모의고사 결과가 조금 달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 여러분 3월이니까 그냥 흘러가다가 보자. 그럼 그 흘러가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이 6월이나 9월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면 그걸 목표로 정말 열심히 달려왔나요? 보통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냥 3월 모의고사에서 마주할 현실이 두려우니까 합리화 기제를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최선을 다하는 나, 완성된 나 대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언제 나올 거야? 6월에 나올 거야? 9월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알겠죠? 자, 그래서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자면 자, 평가원 모의고사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입장에서 시험을 응시하러 갈 때 이게 태도가 달라지면 안 돼요. 평가원 모의고사니까 열심히 본다.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마음 편하게 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태도, 마인드, 세계관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출제기관 블라인드 하면 모르잖아요. 이거 어디서 낸 건지 구분할 수 있어요?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3월이니까 아직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기간에 성과를 내는 거는 사실상 어려우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조금 흘러가는 듯이 봤다. 그런 자세로 계속 가다 갑자기 6월 되면 여러분이 막 퍼포먼스를 낼 수 있냐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평가원 시험 된다고 갑자기 여러분이 잘 보게 되진 않아. 그러니까 마인드 세계관을 좀 고쳐야 돼요. 겸손하게 모든 것을 다 배우려고 노력을 하자 이거예요. 교육청 시험도 여러분이 100점 받은 게 아니라 틀린 문제들이 있었다면 반드시 거기서 배울 게 있고
내가 시험을 좀 더 열심히 준비했다면, 물론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한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험에 진지하게 준비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면 몇 개 문제는 더 맞힐 수도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해드릴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에서 동나이대에서 같은 시험을 준비하지만 각자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조급하면 안 되지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말만 그럴 뿐이고 굉장히 설렁설렁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내가 6월이나 9월을 향해서 정말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3월 모의고사 오니까 열심히 봤다. 뭐 이 정도면 오케이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이 밀도 있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전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3월이든 4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9월이든 모든 모의고사를 앞에 뒀을 때 내가 그래도 모의고사 어쨌든 내 실력 점검을 해야 되는 건데 뭔가 지금이라도 이 단기간 내에 바꿀 수 있는 게 없나? 라고 고민하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둘 중에 당연히 누가 성과가 좋겠어요? 후자. 뭐라도 바꾸려고 조금이라도 탐색하고 알아보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수능날 압도적으로 잘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어떤 태도로 살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지. 3월은 공부한 지 두세 달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독해력 상승을 비약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보자. 오케이, 맞는 말인데 자, 이렇게 믿으면 어때요? 2달 안에 성과를 내는 학생이 있긴 하잖아. 그럼 그 친구는 대체 뭘 한 거지? 타고났어요. 그런 거 말고 나에게 만약에 2달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뭘 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믿어야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못해요. 타고나지 않으면 못해요. 뭐 아니면 못해요. 이러면 언제 공부해서 언제 성과 낼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기간에 상관없이 만나는 모의고사의 출제 기간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노력하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수능날 잘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었고 앞으로 여러분이 모의고사 계속 볼 텐데 지금부터라도 좀 자세를 바꾸고 열심히 임하는 태도를 가집시다. 물론 목표는 수능이에요. 자, 그러면 주요 문항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궁금하셨죠? 독서부터 가볼까요?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체적 변별은 독서에서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독서론 1, 3번 파트에서 헷갈렸다고 하면 2번 문제일 것 같은데 그 2번 문제에서 칭찬받는 거랑 점수 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칭찬을 목표로 하든 점수를 목표로 하든 목표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것만 헷갈리지 않았다면 1, 3번은 무난하게 지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4에서 9번입니다. 여기서는 제시문 가는 독해가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근데 제시문 나를 독해할 때 그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가와 나를 잘 연결해서 주제 통합적으로 읽을 수가 있게 되고 그걸 잘 해내야 5번, 7번, 8번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으면은 아마 시간을 좀 오래 쓰면서 몇 개를 틀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정답률 데이터를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아직 시험 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8시 몇 분이야. 그래서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확인을 못 하는데 그 6번 문제에서 편협하다는 단어의 그 뉘앙스나 어감 때문에 답을 못 골랐다고 하면 요거는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 하고 자, 다음에 10에서 13번. 요거는 뭐 주식 상장 얘기 나왔는데 많이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은 12번이 오답률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1차 정보 수령자 B가 아니에요. B가 아니야. B는 그냥 내부자예요. 요것만 안 헷갈렸으면은 요 문제도 무난하게 다 해결했을 거라고 봐요. 아마 학생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쏟고 힘들어했을 제시문은 14에서 17번. 여기 그 혈압 얘기 나오는 거. 그 제시문이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채점하고 나서 보셔서 알겠지만 제시문 독해 과정은 좀 귀찮았을 거예요. 이거 내용 정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정답 결정은 굉장히 논리가 쉬운 형태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최근의 출제 경향이죠. 과학기술에서 과정 같은 것들을 복잡하게 따져야만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 것.
그 최근에 출제 경향을 잘 따랐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정리를 잘하면 되는 제시문이었고 논리가 복잡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혈압의 하강, 상승, 요 큰 그림 속에서 잘 정리만 해낼 수 있으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14, 17번 있죠. 요거를 좀 앞 시간에 풀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독서 제시문 풀 때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독서 제시문 나와 있는 거 순서로 다 풀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 안에서 또 선별해서 풀잖아요. 만약에 14, 17번을 좀 앞에 풀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풀었다. 그러면 나름대로 정답을 잘 골랐을 것 같은데 14, 17번을 좀 시간이 쫓기면서 했다. 그러면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요건 그래서 복습을 한번 꼭 해보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문학이 전반적으로 평이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험장 가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8에서 21번, 22에서 26번 해드릴 얘기가 없어요.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 세트죠. 27에서 30번 먼저 보겠습니다. 소대성전. 인물 관계가 많이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서 아마도 읽을 때 뭐 시간은 좀 걸렸겠죠. 글이 보니까 좀 길어요. 근데 그래도 내용 파악이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그 30번의 보기 박스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제가 교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기 박스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보편적 가치를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과연 보편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라는 게 뭘 말하는가? 그것들을 좀 이해했는지 궁금하고 요것들 이제 해설 강의에서 풀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1에서 34번 요거는 제 생각에는 제시문 나 아마 읽으면서 머리가 멍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면 또 풀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 독해랑 33번 문제풀이 요거를 좀 신경 써서 복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특히 화자가 제시문 나에서 자기 자신을 어디에 위치시키고 있는가 이것들을 머릿속으로 좀 상상할 수 있었는가 그게 문제풀이에 주요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34번의 그 보기 박스 내용 선택지랑 잘 대응시키는 거 요 정도까지만 했으면 문학은 뭐 글쎄요 특별히 뭐 공부 열심히 하셨다고 하면 어려운 건 없었을 거고 만약에 틀렸다고 해도 좀 실수의 영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지금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해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뭐 특별히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잔소리만 조금 할게요. 화작이랑 언어 매체 시간이 오래 걸렸거나 틀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공부가 좀 덜 되는 거고 우리가 독서 문학의 독해력 상승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러나 그 외에 선택 과목을 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해낼 수 있었던 영역이고 그것을 3월 모의고사에서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 공부가 좀 미진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바로 닥쳐 있는 시험 뭐 이거는 지역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텐데 뭐 앞으로 있을 교육청 모의고사나 아니면 뭐 N수생이다 그러면은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있죠. 그런 것들을 타겟을 하고 선택 과목은 좀 타이트하게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3월 모의고사 이후에 공부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문제점을 아주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점수가 너무 안 좋아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3월 모의고사 시험지를 보면 찢어버리고 싶다. 이렇다고 하면 지금 감정이 그런 상태에서는 공부가 잘 이루어지기 힘드니까 살짝 내려두고 내일이나 모레 하세요. 알겠죠? 그 정도 돼도 아직 시험지 봤을 때의 감각이나 그런 것들은 살아있으니까 그때 봐. 근데 어쨌든 자 3월 모의고사 시험지에서 여러분의 약점이 드러난 거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 잘 점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이거 안 돼? 이 문제는 실수야. 이거는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리화 기제를 만들지는 마세요. 알겠죠? 과거에 공부 안 한 것도 나의 약점이야. 그러면은 이후에 공부 루틴에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좀 하셔야겠죠. 자, 만약에 우리 수강생이다. 그러면은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교재 아마 다볼담, 다풀담을 위주로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세부 학습 목표들을 활용하시면 좋죠. 제가 그 제시문마다 이렇게 세부적인 학습 목표들을 달아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틀린 문제들 중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 다볼담, 다풀담 그 어딘가 세부 주제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같이 공부했던 것들을 비교 대조해보면서 내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 극복했을 수 있구나.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요런 지점들을 복기를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짧게는 4월, 길게는 6월 정도를 위한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당연히 독서 문학의 독해력은 단기간에 바짝 상승은 안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참아야 돼요. 그건 기다리는데 그거 외에 여러분이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독서 문학에서도 어떤 근본적인 독해력의 향상,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고전 어휘를 정리한다든지 아니면은 기타 특정 요소를 연습하는 거, 뭐 과정 같은 걸 정리하는 거 있잖아. 과학기술에서 우리 그 혈압 나온 거, 그런 거는 과정 정리하는 것들은 우리가 연습을 하면 충분히 바로 빨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요소들 충분히 우리가 닥쳐있는 시험을 타겟으로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지난 2, 3개월의 공부를 좀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최선을 한번 다해봅시다. 완성되지 않은 나를 마주하는 게 좀 두렵긴 해. 내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좀 발목을 잡긴 해요. 저도 수험생 때 그랬어. 근데 완성된 채로 볼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수능 시험장 가서도 뭔가 부족한 상태로 보게 돼. 대부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11월이라고 해서 완성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나를 좀 불완전한 나를 마주하는 그런 연습을 앞으로라도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참고할 해설 강의와 캐스트 업로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3월 모의고사 전체 문항을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주요 문항 해설 강의를 제가 찍어 드릴 건데, 뭘 찍을지는, 좀 정하긴 했는데, 이게 업로드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총평 찍고 나서 이제 바로 PPT가 완성되는 대로 쭉 찍어 드릴 건데, 며칠 내로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빠르면 금요일, 늦으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업로드가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캐스트 하나 업로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Q&A 게시판 가니까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공부법 총망라 캐스트를 찍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 영상이 완성이 돼 있고 제가 다 올려드렸어요. 이거 이제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는 것만 남은 건데 그거는 3월 모의고사 총평이나 해설 강의들이 쭉 업로드 된 다음에 업로드가 될 거라서 빠르면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업로드가 될 거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공부의 자세나 방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월 모의고사 총평 및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 가지 해드렸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3월 모의고사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안 봐도 돼 라고 미뤄뒀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에 딱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이 목표니까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면 눈 딱 감았다 뜨면 바로 수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게 달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잔소리 끝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올라서 첫 시험, 고등학교 올라온 게 아니죠. 고3 돼서 첫 시험 긴장 많이 했을 텐데 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모의고사 때도 또 비슷하게 총평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설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